예, 바쁘신데도 지금 광장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은 PPT 자료를 넣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한자를 PPT에 넣어보면은 자수가 안 맞고 또 해석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PPT를 하면 글자를 또 조그만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용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유의문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제 대구는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 과거는 사람들의 생활의 환경이 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물과 가깝다는 말은 옛날의 도시 구성이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보울주자 있죠. 보울주자는 우리 가까운 성주가 있죠. 성주는 낙동강으로 물류가 흐르기 때문에 성주가 큰 도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진주는 남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공주 쪽에는 금강이 있어서 그런 거고, 모든 것이 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옛날에는 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우리가 조선만을 거쳐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리 놓는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과거에는 경상도가 원래 이 도가 좀 지역이 넓어가지고 옛날에는 교통 통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를 나눌 때 강을 낙동강을 기준해서 광이 있는 쪽을 기준해서 왼쪽은 좌도로 나누고 오른쪽은 우도로 나눠가지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역을 나눴습니다. 다리 놓는 기술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남도와 경상도, 남도와 북도를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도시가 강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소규모화된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상도 하면 과거에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경상도가 되는 때도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청도만 알고 계시는데 조선시대에도 공청도라고 오랫동안 불렸습니다. 공주와 청주. 다시 말하면 공주와 청주가 대표적인 도시라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요즘은 청주와 충주를 합쳐서 충청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은 제가 대구의 문화는 전부 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무정이 강의 정제라든지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저서를 옛날에 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호강 주변에 점자나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구가 좀 작을 때는 해양조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있다가 보면은 요즘에 하양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은 거고 또 더 올라가면 오산수담 들어보셨죠? 오산수담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공항교를 조금 지나면은 우리 대구 제1의 정자라고 할 수 있는 탐로전과 소유전이 있습니다.
다음 조금 내려가게 되면 무태에 옛날에는 무태 다리가 지금 현재는 많이 아래에 있지만 그 위에 지금 현재 동변동에 보면 그 올림픽을 했던 아시아게임 했던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전 제일 동쪽에 거기에 옛날에 강을 건너는 곳입니다. 왜냐? 강풍이 제일 좁잖아요. 옛날에 명경서울이 지금의 북구 신교동에 있었는데 대구 고사가 명경서울을 방문하려고 해서 말을 타고 와가지고 강풍에서 말을 씌워가지고 말을 배에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쓰던 원래 정자가 세신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환성정이 있는데 지금 환성정은 무태의 서변동의 인천 이시들이 석회서원 안에 환성정을 다시 구분해놨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사양서원 사양정사가 있었던 곳이 있고요. 한강 정구 선생이 있었던 지금 현재 사수동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수동이라 하니까 어떤 과거에 거기 그 이수를 해도 안 되는데 사수를 한다고 사수 초등학 이름을 붙여야지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원래 사수는 원래 사수가 아니고 사수인데 중국의 공자가 태어났던 지역의 강릉이 사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했는데 거기에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대구의 그 최대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절도를 낙자 집대죠. 낙지의 서사원 선생의 원래는 선사제였는데 거기에는 원래 신라 말에 최초 선생이 있었던 선사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원래 절이 있었던 자리가 서당이 되고 그 수당에 있었던 자리가 천천히로 되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강서원이 놓여 있는데 대구 순환도를 내다가 보니까 상당히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지금 현재 그 이마 정사철 선생이 있었던 거기에 아금정 지금은 금암서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디아크 근처에 부광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부광정. 제가 고찰해 보니까 부광정이 현재 확인된 바로는 걸림 연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벽정 들어보셨죠? 영벽정이라고 거기 디아크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화평문시가 영벽정. 또 더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제 함옥정이 있는데 이 함옥정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모강위역을 디아크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일학서당도 지금 있었는데 감창교에 있는데 일학서당 있죠? 일학서당이 정조 때 지어가지고 지금 한 200년 전까지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고 재정도 튼튼하고 해가지고 일학서당은 지금 현재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많은 게 있는데 또 올라가면 저쪽 봉구동에 가면은 봉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태 동변동에 가면 우리 무가대 화수정이 있고요. 하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함옥정은 유일하게 우리 보물이로 지정된 정자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또 대구에서 유일하게 왕이 갔다 왔다 와가지고 하룻밤을 유숙했다는 정자. 그래서 부연이 달려 있었던 정자. 인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미행을 할 때 와가지고 하룻밤을 잤다는 정자가 이 함옥정입니다. 그리고 함옥정에는 많은 가면 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함옥정 한번 쳐보면 시판이 많은데 제일 지금 유인물 가운데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에 거기 7쪽에 보면 함옥정 시의 현황이 있습니다.
함옥정을 다녀가면서 지었던 사람들의 시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충 9쪽까지 해놨는데 이 외에도 요즘에 조금 더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고정되어 있었던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함옥정에는 시를 지은 사람이 거의 관리들이 거의 관찰사급 이상입니다. 관찰사급 이상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뭐 정자 같은 데 가면은 지방 선비들의 시가 많지만 이 함옥정에는 지방 선비들의 시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관리들의 시, 관리들 시. 그럼 제가 이제 우리가 알려면 사람이 가계를 좀 말해야 되는데 함옥정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전이 이신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은 요 정자를 지어놓은 사람은 이종문이라는 분인데 자, 거기 요번 시간에는 제가 뭐 말을 유창하게 하는 강연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제가 강연은 많이 다녀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세밀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첫째 장에 잠깐만 보이시죠? 열어놨습니다. 함옥정의 건립이 언제냐 하니까 임진왜란이 거기에 1592년 4월 13일 선조 25년부터 시작해서 1598년 12월에 끝이 납니다. 통상 이게 우리는 요즘 연도 계산법이 만으로 자꾸 계산하잖아요. 만으로 계산하니까 임진왜란이 뭐 7년 전제다 무슨 8년 전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옛날 사람 이야기하고 안 맞아요. 옛날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연도를 시작하는 거야. 연도 시작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3일장 그러면 죽은 날부터 세잖아요. 그죠? 죽은 날부터 하루, 이틀, 3일 세는데 요거는 예기 국내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산 사람의 날은 그 다음 날부터 세어나가고 죽은 사람의 날은 죽은 날부터 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다 문헌에 있습니다. 문헌을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요래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연도가 7년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만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만으로는 7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시작하는 우리가 남해는 한 살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연도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한 한 살인데 서양 사람은 1년 지나야 한 살이라. 우리하고 서양하고 그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임진왜란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한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은 문화정책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전쟁이랄 겁니다.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으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왕조실록이요. 조선 왕조실록이 다 불타고 전주사고에 있었던 요 하나만 남아가지고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와 정도조의 계산법 있잖아요. 알 수 있지. 그것만 타버렸다 하면 그것도 몰라요.
북쪽에서 6.25 전쟁 때 그걸 훔쳐가려고 특공대를 만들어 훔쳐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주실록이.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유일하게 안 탄 건 뭡니까? 나무 때문에 한 개 안 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기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기 위한 정쟁이 임진왜란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함옥정을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는 1604년에 건립했다 이렇게 지금 통상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고찰해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1601년에 함옥정에 대해서 지었던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1601년이 되게 되면은 전쟁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채찰사가 왕이 파견한 그 관리를 채찰사라고 하거든요. 채자도 체득하다, 체험해본다, 살핀다는 채찰사 이덕형이가 대구에 내려오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시를 하기에 지어둔 것이 함옥정 시가 1601년이라. 저희들이 옛날 요즘 또 이런 분들이 많죠. 옛날에 기록이 잘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불이 많이 탔기는 탔는데 고려시대의 과거 보고도요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로 족보를 자꾸 조작하고 쥐배속에서 만든 거 다 탈고 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규장각에 쌓여있던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문화를 자꾸 컴퓨터 입력해서 자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그냥 쌓여만 있던 것인데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채찰사가 1601년에 왔다 가는 증거는 우리 여기 대구에 저희들 청호소원 수성구의 청호소원 들어보셨습니까? 모당 선생이 사무할모자 집단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사람이 거의 다 죽어요. 모당 선생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상주 노릇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임난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평생 동안 그 시녀 부모에게 상주 노릇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집 이름이 영모당이라. 길영자 사무할모자. 길이 사무하는 집이라고 묘소 아래에 집을 지어가지고 계셨는데 나중에 사고인들이 모당 선생이라고 앞에 여기를 떼버리고 모당 선생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 모당 선생님이 역사적으로는 크게 유명하게 그런 건 아니지 나타나질 않았지만 이분이 기록을 아주 깨알같이 해놓으셨어요. 기록을 깨알같이 해놓죠. 몇월 며칠 날 아무개가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향구에 있는 신분군이 와가지고 나를 그때 향구는 달수목원이 있었습니다. 임난 끝나고 난 뒤에 복원을 꺼했는데 워낙하더라. 그래 가보니까 거기 이덕현인데 그럼 그 사람이 경상 그 당시에 날이 3월 1일이야. 3월 1일. 경상 감령을 옮기려고 카드락하는 말까지 적어놓습니다. 나중에 경상 감령이 옮겨지거든요. 이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부심지한데 기록이 거의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세하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지었는 집이 함옥정이더라. 그 전에도 집이 있었는데 아마 공부방을 하려고 했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시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집이 대구에 내려올 때는 자기의 조부가 이름이 거기 조부가 거기 어떻게 내가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문이라고 전이이신데 이번에 22살에
생원시 합격을 했다. 호는 낙동강 낙자에다가 토구 포자 해가지고 거기 함옥지기 낙동강 동쪽에 있거든요. 낙포라고 호를 했고 27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대구 어병 중 하빈리 시연의 4면이 있었는데 사면의 대장을 맡았고 겸해서 서쪽에 있는 서면, 동면, 동쪽에 동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서면장을 했다. 27살에 장을 했다는 건 뭡니까? 사람도 뛰어났겠지만은 군대는 뭡니까? 보급이 있었겠죠. 재력이 그만치 많았다는 걸 나타낸다. 옛날에 어병장은 자기 재산 가지고 어병을 먹여 살려 어병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요. 제 끝에 보면 조부가 더 밑에 좀 내려가고 있어요. 조부가 예산 현감인 이필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종문의 아버지가 병절 교의 부장 가게 되면 무관의 어떤 벼슬인데 좀 낮은 벼슬인데 이경두인데 모친이 파평 윤씨고 성교랑 윤랑의 딸입니다. 일어났는데 이 파평 윤씨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예요. 이분이 어디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쪽에 낙동강을 지나게 되면은 지나게 되면은 거기에 고령 지역이 있잖아요. 다산 지역까지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유명한 정자가 부광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광정. 그래서 이분이 부광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냐? 요분이 후사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윤학이를 이종문의 그 외사촌 서로간에 외사촌이 나오는데 외사촌의 후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당시에 대구 부사했던 예천 사람 초간 부분의 초간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어디로 오느냐? 전부 다 전이시 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임진왜란 이날 당시에 이분들의 재력이 전한 말에 하면 3만석이다. 3만석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지어버려. 아버지가 만석의 재산이 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만석이 3만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나이가 27살이 먹었는데도 어명 대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는 외가가 한 달이 더 내려가 버리면 뭡니까? 처가가 한 달 내려가면 외가죠. 옛날에는 이제 재산 분배가 남녀 분동 분배이기 때문에 엄마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가. 옛날에 재산 분배는 요즘에는 이제 조선 말에 가지고는 주로 아들 위주로 바뀌는 거는 영조, 정조 이후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재산이 예를 들면 자식이 5명이 있으면 6등분 해요. 6등분 해가지고 남녀 구별 없습니다. 다 그대로 하나씩 주고 나중에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형입니다. 정형. 마지가 제사 지낸다는 법도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사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제가 갑니다. 남들 가면 너 정보 모르는 사람 돼 있나? 너 할머니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봐야 되지. 다시 말하면 할머니가 오시면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 이동은 외가로 이동하죠.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사람이 살다가 옛날에 사람이 이동하려고 하면 재산이 토지가 없으면 옛날에 못 먹고 살잖아요. 옛날 토지 세상이니까. 그냥 가면 hul고 주고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외가 토지를 얻은 곳으로 사람이 이동을 한다. 제가 고찰을 들어보면 보통 한 지역에 외가 사람이 입양하게 되면 한 정조 때 가서 이제 모든 집안을 잡는 것 같아요. 보통. 예를 들면은 입양을 하게 되면 아들, 손자, 정손자 있잖아요. 정손쯤 가게 돼야 대부분 그걸 잡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게 여자들이 고난이 쉬죠. 네. 토지를, 재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재산은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자의 동의가 없으면 팔 수 없어. 그 재산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력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요즘 옛날에 선비들이 그냥 글만 있고 돈이 없는 선비 나오는데 돈 없는 선비는 뚝배기라 뚝배기. 돈 없는 선비는 힘을 할 수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 선비가 자기의 재산이 아닌 걸 부당한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 재산을 반취하면 안 되는 것, 재산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래서 삼만석 때는 이 제사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제사를 거의 다 반절 정도 더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에 이제 그 당시에 대구 오병대장이 낙제서사고이라는 선생님인데 그분은 나이가 45살이야. 45살쯤 돼야 당시에는 리더가 될 수 있죠. 리더가 되려고 하면 나도 맞아야 되고 재력도 맞아야 되고 학문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이 외가의 재산을 많이 받으면서 아들 둘이 있는데 이분이 이종문이라고 하는 분이 22살에 진사가 됐는데 20년간 과거를 봐도 대과를 합격을 못해서 대과를. 옛날에도 대과 합격할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마다 33명을 뽑으면서. 그래서 20년간 과거를 봐도 과거에 합격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과거 시험관이 늘 보니까 나중에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공조에 거마사 별자를 한 조그마한 벼슬이 청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비안 현감하고 분위 현감, 양성 현감까지 합니다. 옛날에 청구를 받아가지고 벼슬이 나가면은 제일 높이 올라가면 현감까지 되고 더 올라가는 사람은 없냐? 문과를 해가지고 과거를 거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과거를 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벼슬을 사임을 잘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를 봐가지고 벼슬을 하려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찌십하고 마음대로 사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청거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현담까지 하는데 두 아들이 마침 대과에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분위 현감을 할 때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옛날에는 사업의 탄핵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데 잘 고찰해 보면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아들은 출사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 전에 광해군 때 조그마한 무슨 직책을 맡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벼슬에서 이제 벼슬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시는 이게 아버지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주로 아들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쫙 이어지는 건데 아까 40개 시 있잖아요.
이 조선 말까지 나오는 시인데 이게 당대에 있어야 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둘째 아들은 지금도 다산에 가게 되면은 절이실에 좀 살게 되는데 거기에 외가 재산을 받아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광정도 둘째 아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분들이 재산이 참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종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위가 쉽게 말하면 처가 누구냐 하면 우리 여기 그 대구 유학에서 재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전경찬이라는 분, 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따님만 4분밖에 되거든요. 셋째 딸인 거기에 추가 그 이종문의 배위가 되는데 사위가 되죠. 되는데 저희들이 이래 있다가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외손 봉사가 참 많습니다. 요즘도요 외손 봉사하는 집이 많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외손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그 팔공산에 미대에 가면 인천 제시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송담 최영래 선생님 후손인데 그분이 원래 형제 3형제였는데 그 중간에 있는 형이 그 따님밖에 없어. 그래서 외손 봉사로 도는 사람이 불로동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 성주 배씨들 있잖아요. 성주 배씨들이 그분 외손 봉사로 도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산소 바로 그 산소에 그대로 묘소 쓰잖아요. 그 입향해 있는 사위 산소 바로 가까이에 원래 장인 장유 산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70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다 외손 봉사를 하게 되면 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집 전에가 살잖아요. 이해 가시죠? 전부 처가 재산을 받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자녀가 적은 시대가 됐다고 보니까 옛날에 어떤 쓰면 아들이 많은 집은 또 많잖아요. 아들 한 5쯤 되면 어떻습니까? 한 2 정도는 양자를 보내야 돼. 요즘 같으면은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왜 양자를 보냈나 할 거 아닙니까? 왜냐? 타고난 재산이 똑같이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큰 집이나 둘째 집이나 똑같이 타고났지요. 아들이 많으면 많이 나눠주면 아들이 가람비가 되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한 2월 정도는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왜 매장을 하고 요즘에는 왜 화장을 한다고. 옛날에는요 매장이 화장보다 돈이 더 비쌌어. 옛날에는 나무가 없는 시대거든. 다 불을 때기 때문에 매장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사기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화장이 사기치죠. 돈이 사기치는 쪽의 역사가 문화가 발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어 보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화목정을 짓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다 이런 요즘 보면 정자 전부 다 기아집에서 막 삐까삐쩍하게 날아가잖아요. 새가 막 날아가는 집이죠. 근데 옛날에는 정장의 반절이 좀 초가집이에요. 화목정도 처음으로 임날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집 가서 집을 지을 때는 초가집.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재력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늘어나면서 기와로 바뀌는 것이죠. 자, 우선 거기에 화목정의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정은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당나라에 중국의 당나라 그러면 우리 신라시대 때입니다. 이것도 많이 빠르죠. 당나라 때 그죠? 왕말이라고 하는 이 문학가가 있는데 그야말로 시인이죠. 이분이 등왕각이라고 하는 이것도 정자죠. 있는데 등왕각에서
시회를 했는데 등한각의 서문에 보이는 요 말에서 나왔다. 낙하여 고목 제비하고, 이 말은 낙자는 떨어질 낙자거든요. 하자는 놓을 하자, 더불렸자, 외로울 꽃자. 요거 목자는 원래는 홍피를 찾아 보기 때문에 집오리 목자인데 그냥 물새 따오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오기 목자에다가 제자는 가지런한 제자, 날비자. 떨어지는 가을철에 보면 하늘에 보면 떨어지는 노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외로운 새와 더불어 가지런히 난다 하는 말은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가을에 보면 하늘에 이런 노을빛이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뜨는데 날아가는 새가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낙하 내리는 이 노을 속에 내리는 이 새가 가지런하게 나는 모습이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노을과 같다는 거죠.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추수 공장 천일생이라. 가을 물이 공자는 어떤 더불 공자로 보게 됩니다. 긴 하늘과 더불어 같은 하나의 색깔이더라. 가을 물이 있다 보면 파랗게 흐르듯이 이게 하나와 같더라. 제가 이거 성경이 좀 위협해서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글이 참 멋있는 글이다. 이거. 그 당시에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 요 말이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끝에 위의 두 글귀는 혹시 찾았습니까? 네. 누각을 중수한 기념으로 9월 9일에 중량절에 연회를 베푼 홍준태수 연백서가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던 글귀다. 여기 고문 진고에 나오는데 원래는 연백서라 하는 사람이 등왕각이라 하는 이제 그 정자를 중수를 해놓고 중수 기념으로 시해를 하는데 자기 사위인데 벌써 문자를 다 갖춰주고 네가 이렇게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청객인 여기 왕바라를 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를 짓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시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 연백서라 하는 사람이 낙하여 고목제비하고 나르는 저 노을이 나르는 그 새가 떨어지는 저 노을과 같다. 그리고 가을 빛깔이 그 추수가 가을 빛깔이 하나의 그 하늘색과 같다 하는 요 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는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요 말에서 따가지고 뭡니까? 하자, 올 하자하고 요 목자를 따는 겁니다. 여기 한목조. 그래서 여기 하목제는 정자 이름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글귀에서 적어도 집 이름을 썼다 그러면 상당히 뭔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암노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지금 금단동에 현재도 남아있는데 그게 해오라기 로자인데 그것도 뭐 물새라고 보면 됩니다. 친할 앞자니까 물새와 친하다 하는 집 이름이 암노정이다.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자가 그때 뭐면 갈매기 구자는 게 물새, 뭐 바다에 그 한강에 갈매기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는데 물새거든요. 압구정이나 암노정이나 전부 다 같은 이야기야. 그럼 물새와 친하다, 자연과 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 시를 썼는데 그 다음에 하나 넘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목적의 시익하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하는 이득형의 시인데 이분이 배설도 높고 첨시인데 지금 현재 하목적에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를 발굴을 해가지고
좀 갖다 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다 걸리는 안 했는데 지금 갖다 걸려고 하면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지금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되기 전에 걸면 되는데 이분의 문주에 여기 들어있어. 문주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하목제라고 하는 데 가서 하룻밤을 잤던 모양이죠.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우리 제목할 때 제자가 요때 제자는 적다,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 하목증이라 하목증에 적다, 쓰다. 요 시를 보면 제가 보면 때 토를 다 달아놨죠. 중호 포대 우용행한데 그러니까 해석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 호수가 거듭 포자가 별포자 요 거듭 중자고 호수 호자고 별포 띠대자 거듭되는 호수가 펴진 것이 띠와 같은데 양용횡이라 두 용이 양쪽에 횡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모가 그냥 위에 가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돼 있거든. 산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속에 하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짓기를 그 밑에 해석을 보겠습니다. 호수가 그저 띠처럼 두르고 산줄기 길게 뻗어 있는데 뭘 요자 요야 먼 들에는 라화 하니까 요 라자는 비단 라자고 요 라화인데 화는 집처럼 뾰족한 산환자는 산환자. 비단 같은 산은 그림으로 이루기 어렵다 이 말은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렵네. 그 모습이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이죠. 혹시 컵을 하나 좀 갖다 주실랍니까? 있는 분들 계시나요? 예,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의 자비연 친저섭이라 새벽 효자거든요. 새벽에 노고를 보니까 스킬 잡자, 안개연자, 안개가 막 섞여가지고 친저섭이라 거기에 그 밑에 해석을 보겠습니다. 새벽 안개는 연기와 섞여가지고 안개와 섞여가지고 물가에 잠겨 있고 낙휘 요 비휘자입니다. 비휘자 낙휘 화랑 탕자는 움직일 탕자 탕강편이라 떨어지는 빛은 화자는 서로 화합해가지고 물결처럼 흐르는데 강한 평평하다. 그 해석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율성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요야 라화 요야 라환 화불성 같고 이룰성자. 그 다음 그 밑에 평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 두 개는 운자라는 말이에요. 운자. 그 다음에 또 두 개 내려가 그 밑에 가면 명자로 전부 다 이형부터 올라미죠. 이형. 전부 이형. 성자 밑에 요 이형이죠. 이형. 평자도 밑에 이형이 있죠. 그럼 또 그 밑에 가게 되면 명자도 밑에 이형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선생자도 이형이 있죠. 요게 전부 다 같은 운통이라 해요. 시는 운자가 다 있기 때문에. 보유 요즘 사람들 짧은 시고 긴 거는 사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길어도 운이 있는 건 운은 시고 운이 없는 거는 시가 아니다. 그건 중거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서산, 세우,
염심상한데 서산에서 이제 그 서산에서 세우니까 가는 비 아닙니까?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발 속에는 옛날에는 더울 때는 앞에 발을 해놓거든, 그죠? 발령자 발 속에는 시원한데 남포 잔하 조배명이다. 남쪽 포구에는 잔에 가만 남아있는 아지랭이가 세 등이 밟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석 자안 유어소하니 가히 애석하다. 요 자는 왕발의 자입니다. 왕발이 머물러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석한데 상기수여 맥선생이라 국선생이라 누룩국자 여기 이제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기대해 가지고 감상하면서 술 한 잔을 먹네 하는 이런 시인데 요 시가 처음으로 하목정을 짓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짓는 사람은 요 시의 운을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는 그 성평하는 게 있잖아요. 요걸 따가지고 그 다음 짓는 시를 뭐라 하냐?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하목정 운, 그러면 하목정 운을 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내가 짓는다 하는 시가 차원이라. 그런데 하목정에는 요 시에 대한 차원도 있고 또 다른 시에 대한 차원이 있는데 대부분 정자에 가면요. 정자의 시가 원운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있는 걸 원운이라고 해요. 원운. 가장 처음에 지었던 시 있잖아요. 모델 되는 걸 어떤 먼저서 원운이라고 해요. 요 원운을 보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짓는 걸 가지고 차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정자의 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호수가 거듭기처럼 두르고 두 산줄기 길게 뻗어 있는데 멀리 펼쳐 있는 들판과 비단 같은 산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워라. 요거는 보면은 정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현재 앞에 경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치를 보고 하는 것이죠. 새벽 안개는 연기와 섞여 물가에 잠겨 있고 저녁 석양빛은 물결과 어울려 강물비에 출렁이네. 서산에 가랑비 내리니 주렴한도 시원하고 남쪽 포구에 노을은 새등에 반짝이네. 애석하구나. 왕자한이 남긴 말이 없으니 좋은 경치 완성하며 국선생과 함께하네. 벌써 이분도 하목제는 말이 왕발에서 따가왔다 하는 걸 알고 있죠. 옛날에는 고본진보 같은 건 책은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목정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멋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원래 암노정이라고 시작할 때도 물새와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목정에 가가지고도 물새에 시작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그냥 부광정인데 그까지만 근무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하목정까지 근무가 영역으로 간주를 합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니까 그까지 대구 영역이거든요. 옛날에서. 요즘도 그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합의면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디였냐? 대구 부에다가 현이 3개가 있습니다. 요게 수성현이 있고 해안현이 있고 합인현이 있는데 옛날에는 요걸 가지고 뭐냐? 현은 있지만 현감이 없는 현. 요걸 속현이라 속현. 별도로 현감이 있는 현이 있고 대구 안에 대구의 어떤 본부가 있고 나머지 3개의 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은 속현. 대구 부사가 관할하는 현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도
그 지금 대구 안에 전부 다 군도 있고 다 들어있잖아, 그죠? 옛날에도 행정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해안현, 수성현, 그런데 저 하빈현이 있는데 원래 그 지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두를 잘 이두를. 이두는 신라말이에요, 신라말. 범어도 이거 범어가 신라말로 그냥 범어입니다, 범어. 요즘 글자는 뜰범자에다가 문고여자 쓰죠. 공부도. 요즘에 그거는 일본 사람이, 아니, 요거는 1800년대 후반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범어가 무릇 범자에다가 어조사자를 써요. 다시 말하자면 범어는 옛날 역촌.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뜰범과 그 물고여자 쓰니까 범어철에 물고에 떴다고 범어라고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역사책은 뭐냐 하면 그 경상도 지리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나옵니다. 성종 때 오면은 경상도 속찬 지리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국여지 성남이 나오고 중종 때, 그 다음에 신정 동국여지 성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조 때 와가지고 대구 업지가 나오고요. 순조 때 와서 대구 무업지가 나오고요. 고종 때 되면 대구 업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각 업지마다 지명이 변화된 거 있잖아요. 요즘 반야월 가마 반달 반자에다가 뭔가 밤야자 썼죠. 그거는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1914년에 생기는 말이고, 고종 때까지 반야월은 뭡니까? 반야월 때 반자는 반석 반자고 덜야자에다 다른 자입니다. 반야월이 이두. 그래 반야월 가지고 왕태조 고사에 맞추는 건 거짓말이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불로동이라는 말은요, 영조 때 갔어야 동네가 불로동이 생깁니다. 대구 규장가에 가면 대구는 전부 다 호적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호적부가 다 들어있다는 건 동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게 되면 영조 때 갔어야 불로동이 새로 생겨나는데 인구 불어나가지고. 그런데 뭐 왕태조가 내려가고 이게 넓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 불로동이라고 했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왕태조 고사 가운데는 딱 맞는 건 뭐냐? 파군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가 깨졌다 하는 말. 거기에서 순순경 장군하고 왕태조하고 있을 때 결혼하고 거기에서 전쟁했다 하는 그것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낸 거야. 다른 거는 거의 보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무태, 제가 국가가 원래 우리 우태가 무태에 살았는데, 여기는 이런 말입니다. 거기 인천 제시를 가기도 환성동에 정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원래 태암 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수서구 파동에 살다가 그쪽을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인천시 입향부가 그걸로 이사를 갑니다. 파동에다 5대를 살다가 그걸로 가게 되는데, 그분이 요래 나왔습니다. 환성을 짓고 난 뒤에 자기가 기문을 지어놨는데, 거기 보면 우리 마을은, 우리 동네는 왕태조의 고사와 관계가 있다. 요래 이야기하면서 왕태조가 경계하는 군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 자, 한자로는 요 경계할 경자 있습니까? 경군왈무태라고 했다. 요 말에서 동네 이름이 생겼다. 요래 딱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무태도 그 글자가 아니었는데, 없성무자의 재상태자 무태도 원래 이두라. 여기 조선 중기가 가가지고 문자로 정착되면서 무태라는 말은 군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왕태조 거기에서 군사들이 유숙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들은 상당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인데, 나머지 이야기 붙인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희한이라는 말이 왕태자가 오니까 얼굴이 불들어 가는데 희한이라고 하는 말이 신라 때부터 희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많거든요. 막 갖다 붙이는 기라.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성당에도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 건딱하는 그런 걸 막 그림이 색이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법원은 우리가 가창이라고 하는 말도 신라고 수창이라고 하는 말도 신라 전부 다 신라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거는 저쪽에 우리 하빈에 가면 나사가 있잖아요. 하빈면 갈 때 하빈면 갈 때 물 하자에다가 물과 빈자거든요. 그 강이 많이 가니까 그 이해 가죠? 거기 신라 말로는 나사라. 나사를 뜻으로 번역하면 하빈이야, 하빈. 물가는 물가. 근데 요새는 이제 두 개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 깊이 해보면요. 그 오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 좀 싫어하는 교재에 있어가지고 지적을 제가 덜 해서 그렇지. 도사주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저쪽에 시내 가게 되면 부조 만들고 그러나죠. 그것도 거짓말. 도사주의에 떠도는 이야기는 거의 다가 사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도사주의에 실기가 있어, 실기가.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짧은 글이 있어요. 내가 달성에 와가지고 최정산 안에 살았다. 가창에 가서 살았다. 그 말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단을 만들어 놓고 명나라 황제에게 절을 거기가 대명이야, 대명. 지금 현재는 대명동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교수들이 뭐 대명동을 경마장 쪽이라고 고정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러면 그게 대명 같으면 옛날 조선시대 때 대명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장적 다 찾아봐도 그거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에는 대명하고 부사 측에서는 대명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 심었다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1970년도에 달구벌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부사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뽕나무를 심었다 카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적어놨어. 그 말에서 이게 막 부풀어지. 경서감령 고려 때부터 그게 감령인데 거기에 감령터에 어디 와서 사람이 산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 원래 그 지역은 대구 서사원 선생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대구 어병대생이 살았던 지역이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 그 문집이 70종 되는데 70종 속에 두사주에 언급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 있는 곳은 어디냐? 모당 선생의 일기 가운데 두사주의가 집들을 잘 본다 하더라 그걸 한마디만 적혔어.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을 해보지 않고 그 소설을 누가 썼느냐 그러면 님도 보고 봉도 하는 그런 소설인데 대구 시의원에는 뭐 의원이 그걸 소설처럼 썼던 겁니다.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두사주의가 쓰는 곳에 두사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리들을 하는 사람의 서로 메시지가 두사주의가 자기 암록까지 내가 갔다. 가서 내가 돌아왔는데 진리에게 뭐라 하냐. 진리 니는 황제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니는 가가지고 봉병을 해야 되지만 나는 봉병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돌아오고 적어놨어. 글을 적어놨는데 글은 안 보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라. 다음 기고에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문헌에 적혀있는 게 한 개도 없어. 문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 고산서당에 퇴계스님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퇴계스님이 좀 오지 않았다. 하니까 고산서당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라 우리 왔다 하던데요. 어때부터 많이 들었다 하던데. 그래서 둘이 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왔는데 그러면 고산서당을 지었는 게지 퇴계스님이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지었어. 연대가 고생이 돼요, 연대가. 응?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퇴계 선생님이 그냥 두리뭉실 동조할 때, 동쪽으로 유람할 때, 그 퇴계 선생님, 내가 퇴계 선생님, 내 퇴계 전공자인데 동조한 적이 없다. 서울에 임금이 오락해도 안 가는데, 아무리 연구가 없습니까? 경남 어령 쪽 저쪽으로는 퇴계 선생님 처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좀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 6시까지입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이정현이라 하는 분의 시가 있는데, 거기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 한문은 보지 말고 한글만 보입시다. 어떻게 난간 밖에 장강이 신리를 횡 옆으로 흐르고 끝없이 움직이는 그림 같은 모습 자연으로 이루어졌네. 떨어지는 노을에 나는 새는 예나 지금이 같고 띠풀로 이은 정자, 요 정자 초가리였다 하는 정자 나오죠? 띠풀로 이었다 하는 기와 청자가 있잖아요. 이해가죠? 띠풀로 이었다 하는 말은 지풀로 이었단 말입니다. 지붕은. 띠풀로 이은 정자 용마로 조각과 경치가 평평하네. 취한 후 시를 읊으며 한가롭게 멀리 가리키니 구름 그치고 비가 개이니 다시 환하게 밝아오네. 그대의 강호수 즐거움을 길이 정치니 부끄럽고 도리어 벼슬살이 하는 그릇된 이생에 부끄럽구려. 예,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인정합니다. 그 뒤에 요 세 번째는 네 쪽에 다섯 번째 김진남이라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일곱 번째 이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다 누구냐 하니까 하목정의 맏아들이 이지영인데 둘째 아들은 이지환인데 둘 다 대과에 합격했다 했잖아요. 대과에 합격해서 한야에서 벼슬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동료들이 있겠죠. 동료들이 이 사람들이 관찰, 김진환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대구에 관찰사를 내려와가지고 하목전하고 놀러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와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래도 대구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여기 내려온 분들이 대부분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문제는 왜 조선시대 때는 그거 이제 노론 계통에서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론 계통이 누구냐 하면 일곱 계통. 한남 저쪽에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대과에 합격해도 태껏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잘 올라가면 군수까지 올라가요. 과거 합격도요 대부분 진사는 20대에 하는데 과거 합격도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에 합격시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다 경상도 관찰 사람 내려온 사람은 전부 다 저쪽 경기도 사람이죠. 이쪽 영남 사람들은 그래도 대과 합격해가지고 제일 못하면 현강까지도 빼고 뭐라고. 현강이 몇 급이냐 하면 요즘 6품이 6품. 요즘 6급 공부.
옛날이랑 지금이랑 풍계가 똑같아요. 옛날이랑. 지금요 군수가 4급이거든요. 4급. 요즘 대구에도 4급 공무에 군수는 나가고 부시장 나간다고 부군수 나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남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벼슬길이 막히니까 뭘 합니까? 좋다. 너는 벼슬 놓지만 나는 공부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이제 의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첫사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벼슬보다는 거리 낫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피해갈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는 이래 보면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많은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당수의 시는 그 집 두 아들이 그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로 인해서 지어진 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침 제가 고찰해 보니까 그 화목적 인조가 딱 합되고 인조가 사실 좀 오래 좀 부부했거든요. 그 인조가 그 광해군의 그 안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인조가 이제 지역을 좀 그 유람을 하는데 유람했을 때 이제 화목정이 들었던 거죠. 화목정이 들었던 하는 건 뭡니까? 그 집에 뭐 제사도 좀 있고 좀 유할 수 있는 집에 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화목정이 제사도 좀 있고 뭐 경치도 좋고 괜찮겠다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제가 자세히 고찰해 보니까 마침 그때 그 집 맏아들이 고청장에 있었는 기라. 아버지는 벼슬살이하러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인조가 왕자 능량국 시절 때 왕자 있을 때 그 집 맏아들하고 서로 간에 대하면서 뭐 술대전도 하고 했겠죠. 그래 했는데 맏아들이 이제 대궐을 하게 해가지고 한양에 벼슬살이 할 때 대전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니까 인조 임금이 되고 하는 말이 니 내가 모르겠나? 이래 묻는 거예요. 알죠. 아이고 상무마 그 제가 언제 뵀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너희 집 그 정자도 참 좋던데 너희 집에 그 부연이 와 없노? 부연이라 하면 옛날에는 지을 때 처마를 겹처마를 보관하는 게 여기 부연이 그래 하는 이야기가 부연은 우리가 원합니다. 사과에서 그러니까 인조가 있다고 달아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 내가 내 tan금 줄 테니까 너 부연을 좀 달아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연을 달아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 그 문을 닫아놓고 계시면 계신 이야기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표시만 하면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 운때가 기가 막히도록 잘 맞지요. 그죠? 인생사에 운때가 잘 맞아야 돼. 실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가지고 이 화목정은 유명하다 하는 사람 보면 다 들리가 샹수지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걸려있는 거 지방에 여기에 뭐 벼슬이 지방 학자들 신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운수나 안 그러면 관찰사 씨가 뻘뻘하게 걸려 있습니다. 관찰사 그러면 옛날에 관찰사는 2품이거든요. 2품. 2급이 참판이 관찰사급입니다. 그래 관찰사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내려오게 된 것이고 대구가 이제 또 유명하게 된 거는 관찰부가 대구에 오게 되죠. 관찰부가 경상 감릉이 대구에 오잖아요. 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올 때 청정해가지고 한양 치면 룻들을 대구를 제일 중심으로 잡았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구를 통해가지고 한양에 갔을 때 제일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죠. 그래서 임난이 끝나고 난 뒤에 대구는 중력이 칠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 감면, 근데 옛날에 경상도 감면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옛날에는 감명이라 하면은 그 경주에도 있었고 상주에도 있었다는 겁니까? 그때는 관찰사 거기 있는 감명이 아니라 옛날에는 관찰사에 임명되면은 관찰사가 경상도 관찰사 임명되면 1년 동안 자기 지역의 어떤 그 관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순행하는 게 순행. 순행을 하는데 왜 상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금을 거두려고 하려면 한 곳에 집중을 시켜야 되죠. 거기에서 세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관찰부고,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임진왜란 이후에 대구에 관찰사가 왔을 때는 상주하는 관찰사입니다. 이 머무를 유형이고, 그 전에는 행령이라 행령 돌아다니는 거다. 그래서 경주도 거기에 감령이 있었다 하면 관찰사가 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관찰사를 대기하는 개수관이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기 다 받아 묻는 것이 관찰부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전하고 이주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주나 경주는 관찰사 건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 상주 감령에 상주 목사가 있는 거기에 그대로 와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관찰부를 짓는 게 아니고 대구에 와서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합시다. 내 쪽에 최재봉이라 하는 사람은 이번에 영정조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종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 그 아들들하고 밥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 뒤에 왔던 것이고, 제가 그쪽에 적어놨는 게 있는데 그쪽에 6쪽에 안 넘겨오십시오. 6쪽에 보게 되면 그 8회 남용일기 시가 있는데 요 시는 일어나죠. 이종문의 손자 이구에게 준 시다. 이종문도 타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들도 타격하고 나고 손자가 함옥정을 지킬 때 지어준 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그 밑에 있죠. 김명석의 시는 뭐냐? 이종문의 현손인 전량군 이익필에 지어진 시다. 그래, 함옥정의 시는 당대에 지어진 시가 아니고 조선 중기에 건립된 이후에 조선 고종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가 지어집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시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정자의 시는 특별한 시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정자의 경치를 읊은 게 판례적 부활이죠. 안 그러면 거기서 와서 술 한잔 마셨다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 정자의 시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그야말로 옛날부터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하시 동사라고 여름에는 시를 공부하고 겨울에는 서를 공부한다고. 여름에는 더운 여름에는 막 철학적인 그런 내용 공부가 안 되거든요. 여름에는 여름 하자 하시 여름에는 시를 공부하고 동서라 겨울에는 서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주로 지어진 시가 여름에 지어진 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치가 멀리 경치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겨울에는 뭡니까? 정자도 어떻습니까? 정자 들어가게 되면 정자 안에 가운데 방이 있잖아요. 방 있는 집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겨울에 거처하기는 정자가 참 어려운 집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정자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방이 하나 있기도 하고 여름에는 문을 다 떼가지고 올려버리게 되면 다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정자가 이제 그 하목정이 이제 보물이 된 거는 집의 모양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뭐 건축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집의 모양이 이 집이 그 보물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걸 좀 고쳐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문화재하는 분들에게 그 집이 문화재 될 일이 뭐 있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문화재가 되지. 그 사람은 안 보면 만날 집 모양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역사적인 유적이 중시 안 되나? 제가 늘 주장이 그거거든요. 근데 역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요 청호성 같은 경우 대구에서 상당히 유명한 정자인데 집 모양은 뭐 불이 몇번 타고 하니까 지금은 보면 좀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청호성은 대구의 문화재가 돼야 될 서원인데 고산수당은 문화재가 되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와서 아무리 봐도 이 집이 문화재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걸 욕을 이야기하라고 벽돌을 고치라 하면 고치라 하든지 그래 좀 허락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역사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집 모양을 본답니다. 그게 문화재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조금 이야기합니다만 이 자료에 있잖아요. 이 번역은 전부 제가 번역해 놓은 건데 오래 지났으니까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하목제약 하는 게 그 옛날에도 재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로 외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크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주에 그 양동에 그 뭡니까 손씨들하고 이씨들 있죠. 네. 손씨들도 그게 무남 동네집에 와서 거기 들어왔고 이씨도 손씨의 사위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전부 다 보면은 처가재산을 받아가지고 유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시대가 옛날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들 딸 그걸 하면 안 되죠. 재산 아들 주고 딸 줄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앞으로는 족보도 이제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듭니까? 족보 만들면 3분의 1이 전부 다 딸밖에 없어. 그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가 선조를 잘 섬겨야 된다. 외가 선조를 앞으로는 자기 친구 아니라 외가 돼야 되는데 장인은 그 사위는 제사 권한이고 제사 권한 누구에 있습니까? 딸한테. 딸한테 있다. 딸은 외손자는 딸의 피를 받았으니까 외손자는 권한이 있어도 사위는 백년 손님 아닙니까? 사위는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하면서 문화를 보는 눈은 이두를 한 지명을 하려고 하면 가마실 가잖아요. 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명을 대구 시내 역사를 알려면 이두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대부분 이두를 모르고 그걸 해석하는 경향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성구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복원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법원을 설명하는데 뜰봉자하고 그렇게 막 설명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인 유래는 옛날 사서가 지금 잘 나와 있고 거의 번역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봐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 이야기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하목정에 아주 가보십시오. 또 뭐 보물도 되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보물이 되면요 모든 고치는 비용과 또 나라에서 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